안녕하세요. 12시 증시 탑합니다.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자 이제 4분기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밖에는요, 가을비가 시원스럽게 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여름에도 좀 마른 장마가 이어졌고 비 소식이 뜸했었는데 가을을 접어들면서 확실히 이제는 가을이다라는 것을 알리기라도 하듯 오늘은 굉장히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나면은요, 기온이 뚝 떨어져서 한껏 쌀쌀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4분기 접어들면서 날씨도 이렇게 크게 좀 변하는데 과연 시장 분위기도 그럴까요? 일단은 그동안 좀 눌려있던 유가증권 시장이 힘을 냅니다. 과연 이 추세 이어질지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해결해 보시죠.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언뜻 보면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오전장 내내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시는 변화를 포착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바로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굼뜨게 움직였던 유가증권 시장. 현재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반면에 장 초반부터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던 코스닥은 계속해서 오전 장중 내내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현재 탄력으로 보면은 양시장이 1% 안팎의 상승 흐름, 기분 좋은 모습이지만요. 이 오전장의 흐름을 좀 놓고 보셨을 때는 희비가 다소 좀 엇갈리셨을 것 같아요. 오늘 대형주들, 그동안에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눌려 있었던 대형주들이 이제는 서서히 좀 움직임이 나옵니다. 오늘은 또 대표적으로 네이버를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시장 분위기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그동안 잘 가는 종목이다 싶어서 매수를 해놨더니 이것이 또 막차는 아닐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 시간 함께 해결해 보시죠. 오늘도 증시타파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을 해드립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02-325-8200번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가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알려주세요. 포트폴리오 진단도 해드립니다. 매일 하루에 한 분씩을 선정해서 꼼꼼하게 저희가 짚어드려요. 한 10분, 15분간의 시간을 쭉 할애를 해서 모든 종목을 좀 짚어드리는데요. 2128-3388번입니다. 방송 전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방송 시청도 가능하시고요. 또 이 게시판도 연동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비가 주적주적 내려서 아마 점심부터 빈대떡에 막걸리 혹은 좀 반주 한잔 하시면서 시장 분위기도 뭔가 좀 여유롭잖아요. 이런 여유를 점심때부터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 메뉴는 뭔가 좀 다르실 것 같다라는 예상도 좀 해봅니다. 이런저런 얘기들도 뭐든지 좋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종목 진단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역 함께합니다. 전화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최창준 전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울산 지점의 김용학 대리, 이렇게 세 분이 오늘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포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중국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10시 구간대에 제조업 PMI가 나왔습니다. 국가통계국 PMI 그리고 또 차이신 PMI 모두 다 좀 나왔고요. 이렇게 중국 쪽의 경제지표가 좀 발표가 되고 기사를 보시면서 중국 증시 찾아보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오늘부터 중국은 굉장히 긴 황금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7일까지 중국에서는 이 황금 연휴를 맞아서 긴 기간 동안에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고 연휴를 좀 맞이하게 된 중국인,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추석 때부터 이런 뉴스를 좀 간간히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자칫 좀 출렁거렸던 6, 7월 달, 서서히 회복 국면을 나타냈던 8, 9월 달, 이제는 또 본격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자그마치 5%나 올랐어요.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과연 이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해서 그동안 좀 잠잠했던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몇몇 종목들, 상당히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 찾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올려주세요.
확산시켜보면 뭐 화장품도 있고요. 유아용품도 있고 밥솥도 있고요.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좀 좋아 보이시나요? 혹은 앞서서 한 차례 좀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대하기 힘들다. 뭐 이런 보수적인 의견까지도 모두 좋습니다. 글 남겨주세요. 오늘 게시판에도 글 좀 남겨주시는 내용들 그리고 인사들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오늘 지금 은하수님께서 글 남겨주셨고요. 중국이 조용해서 오늘은 조용한 듯 해주셨네요. 이제 앞으로 꽤나 긴 연휴에 접어들 텐데 이제 중국 말고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어느 쪽을 봐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정오의 데이트님께서도 인사 남겨주셨고요. 두령님도 오늘 오셨네요. 굴룩굴룩님. 종목 모쇼박스 옵트론텍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금 좀 어떤 종목들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지 먼저 이 화장품으로도 좀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건자재로도 볼 수 있는 선창산업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3457번님께서 이 종목 신청해 주셨는데요. 21,800원에 일단은 좀 상황 보고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나요? 지금 가격이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800원에 사셨는데요. 네, 증권통으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꽤 오랜 기간 밀렸습니다. 지금 8월 달쯤 이때 좀 사신 것 같고요. 현재는 14,000원 부근입니다. 오늘 일단은 6%대 반등이 나와서 이 반등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할까 이런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비중이 그래도 좀 제한적이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창준 전문가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준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선창산업입니다. 일단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데 손실이 꽤나 큽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선창산업 같은 경우는 무늬목이라든지 합판 같은 거를 생산하는 그런 종합 목재 기업인데요. 일단 자산주 개념이고 또 최근에 한샘이라든지 이런 뭐랄까 건자재 쪽으로 해가지고 뭐 리모델링, 뭐 건자재, 재건축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그 주가 뭐 실적들이 좋으면서 같이 2015년도 초에 그 동반 상승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보통 2012년도부터 3천억에서 5천억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씩 증가가 됐었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수익성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 상반기 때 같은 경우 매출액이 한 2,800억 정도 나왔거든요. 2,700~800억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한 5억 정도, 1분기 때 적자, 영업이익 손실이 25억, 그리고 2분기 때 3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뭐 기대 주가가 오른 만큼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많이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를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강하게 올라와봤자 목표 주가는 한 18,000원 정도. 매수한 단가가 뭐 21,000원대인데 목표 주가 좀 낮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한 12,000원 정도. 그냥 한 17,000~18,000원까지는 한번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 그런 주식만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게시판에 두령님께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수익 보고 나서 얼마에 매도할까요? 이런 질문이 많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선창산업 물론 오릅니다. 그런데 손실 구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토마토TV의 어깨도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이 일단은 다 빨간불이에요. 두 번째 종목은 한번 LG화학 골라봤습니다. 어제 흐름 좋던데 오늘까지도 좀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어제 7% 가까이 올랐던 종목이죠. 이 종목 7279번님께서 전화 주셨고요. 28만 원에 사셨고 비중이 70%입니다. 볼까요? 28만 원이면은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상승하는 거 보고 따라서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수익권입니다. 과연 잘 산 걸까요? 비중 70%인데요. 최창준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 원달러 환율 관련돼서 수혜가 되면서 기관들이 그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일단 3분기 실적 나와봐야 되고 4분기 실적도 나와봐야 되는데 일단 모멘텀 하나 잡고서 지금 끌어올렸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기로는 실적이 그렇게 확 늘어나는 그런 그
기업은 아니거든요. 지금 3분기 실적이. 아마 화학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롯데케미칼 정도가 그나마 그 3분기 실적이 선방을 하고 LG화학이나 뭐 하나케미칼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실적이 확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도 지금 연기금하고 투신권에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23만 원부터 끌어올려 놨거든요. 그러면서 직전 고점의 위치를 지금 돌파할까 말까 이런 위치에 있는데 현대차에서도 보셨다시피 크게 밀리진 않을 겁니다. 완만하게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는데 크게 그 수익 날 자리는 없으니까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그래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30만 원 잡으시고요. 30만 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 가격은 매수한 가격에서 약간 좀 빠지는 가격 한 27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27만 5천 원과 30만 원 사이에서 밑으로 빠졌을 때도 지금 보면은 28만 현재 주가가 28만 8천 원이니까 30만 원 목표가 잡았을 때 12,000원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겠고 밑으로 빠진다 그랬을 때 일단 손절선은 27만 5천 원 잡아드리겠지만은 28만 원이 훼손된다 그러면은 수익 내고 나오시는 전략. 그러니까 28만 원부터 30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 가지고 30만 원 근접한다 그랬을 때 절반이라도 정리하는 그런 수익을 챙기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선창산업, 두 번째 종목 LG화학 짚어드렸습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가을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또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들면은 우리나라 산들도 빨간불, 노란불 이렇게 좀 낙엽지고 단풍 들고 이런 부분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증시에서도 빨간색 불기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에 대해서 좀 이런 이야기들 좀 남겨주셨는데요. 10월 달에도 행복합시다. 제가 좀 드려야 될 말을 또 먼저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또 심심사파의 아이디어를 여기서 게시판에서도 상당히 좀 자주 얻고 있거든요. 한 몇 주 정도 지나서 제가 단풍 절정이 되는 시기 뭐 이런 산들도 정리를 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보니까 칠봉이님께서도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다소 좀 긴 연휴가 있으니까 단기로 들어가도 좀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올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 딱 어떤 섹터를 보자 이런 글들은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반기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한 차례 좀 강세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기도 그렇고 관심도 그렇고 약간은 좀 꺾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게시판의 분위기가 그것을 좀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도 포트밥상 맛있게 차려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 오는 날씨 좋아하세요? 이게 개인적으로 하늘에서 아직 뭐가 오는 건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저는 사실은 비 오면은 뭐 이래저래서 귀찮고 좀 힘들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좀 좋아하신다니까. 오늘 또 시장과 관련해서 시장에는 해가 반짝 좀 들어서 있습니다. 양시장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은데요. 하지만 오늘 주제인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히려 더 굼뜹니다. 재료가 있는데도 네. 굼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연휴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7일까지니까 한 일주일 이제 쉬게 되는데 우리 이제 추석 이전부터 이제 관련돼 있는 화장품 업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주가가 좀 일부 좀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부터 이제 중국은 연휴인데 왜 얘네는 이렇게 잘 안 움직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건 좀 뭐 곤란하죠. 미리 좀 주가가 움직였으니까. 일단 사실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중국 소비 관련 종목군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블랙 세일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또 뭔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중국도 항상 국경절 연휴를 통해서 대규모 소비가 항상 나왔었기 때문에 수혜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지금부터 연휴 시작이니까 이제부터 주가가 고고싱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기대치를 너무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그 영화 관련주라든가 중국 소비
소비 관련 종목군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난주부터 움직였으니까 조금 굼뜨고 영화 관련돼 있는 뭐 CJ, CGV라든가 이런 쪽은 그동안 또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니까 좀 상승폭이 커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뭐 관련돼 있는 중국 소비주들이 대부분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분기 대비했을 때도 좋은 실적이 나올 거 전망이 되는 만큼 어느 정도 관심은 유지해서 보시는 것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CJ, CGV가 현재 6%대 오르거든요. 저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강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근거를 중국 소비 쪽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도 추석 때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극장 가는 건데 이 부분을 또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 관련주 가운데서도 좀 그동안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화장품이라든지 밥솥 이런 쪽보다는 조금은 다른 섹터로 보고 계신 건가 봐요. 일단 뭐 화장품을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중국이 국경절 연휴니까 화장품을 한번 사봐야겠다. 목표 수익률을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이미 시작이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얹어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영화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사실 이제 어제나 이제 좀 매수의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서 이제 오늘 상승한 부분에 따라가 들어간다라면은 이 부분 또한 목표 수익률을 조금 짧게 가져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뭐 주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뭐 한참 동안 상당 기간 동안 고공행진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추가 상승에 걸림돌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뭐 마냥 좋은 재료만 반영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는 만큼 전체적으로 어떤 현재 가격에 대한 위치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잘 병합을 하셔가지고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좀 전통적인 중국 소비 수혜주들 군들보다는 좀 그동안의 시장에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았거나 가려져 있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실적은 꼭 보시고요. 이렇게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좀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오늘 또 전화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이 계셔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청자님 계신 곳도 비가 좀 내리나요? 예, 많이 옵니다.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비가 오는군요.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비 소식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밖에 계신 분들은 꼭 우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밖에 나왔다가 비 오는 거 보고 다시 좀 우산 챙겼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포트폴리오 얘기 좀 나눠볼게요. 어떻게 종목 구성하고 계세요? 종목은요. 네. LG 전자를 44,300원에 네. 45%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 36,000원에 네. 50% 보유했고요. 네. 또 현대상선이 5% 있고요. 5% 얼마에 사셨나요? 8,300원이요. 8,600원이에요? 300원이에요? 8,600원요. 그 원저리에서 좀 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원래 IT주 좋아하세요? 저는 이 IT가 뭔지도 모르고요. 네. 매년 동안 TV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잘 올라가대요. 네. 그래서 그걸 가보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서는 그만 LG전자로 다 택했어요, 첫 번에. 맞아요. 또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삼성 하면 또 LG가 바로 따라 붙으니까 삼성전자는 또 한 주에 100만 원, 150만 원 할 때도 있었으니까 비싼 거 같고 그렇죠. 지금 LG전자 가격은 그렇게 좀 비싸게 사신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8월 31일 날요. 8월. 그럼 SK 하이닉스는요? 그거는 아마 9월 1일이나 2일 날 탔을 거래요. 네, 최근 들어서 좀 매매를 하셨네요. 그리고 현대상선은 지금 좀 매수가도 높으시고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돈이 조금 남아서 아까워가지고 손으로 내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얼른 보니까 그게 10,000원 안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샀어요. 지금 사실 이렇게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많으실 거예요. 들어봐서 아는 종목이고 해서 매수하신 경우도 많으실 텐데 어떤 점이 좀 고민되세요? 마음껏 질문해 주세요. 저는 은행 이자가 너무 작아 생활비가 안 돼서 생활비 별로 그거 안 갔거든요. 빼가지고. 네. 그랬는데
지금. LG전자는 목표가 얼마 잡고 기다려야 되는지 10월 안에 팔았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싹 팔아 정리해서 수입을 잡아내고 또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아, 네. 뭔가 이 월지급식 상품처럼 주식을 운용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큰 수익을 노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은행인자보다 조금 더 나은 월지급식 상품 이런 부분을 추구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참고해서 저희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방송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요즘에 하도 초저금리 시대에 대하는 주식 투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요. 그동안 주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던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투자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게 막상 해보면 쉽지가 않고요. 그냥 아는 종목 산다고 수익을 내는 그런 호락호락한 장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어떤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 줄 평부터 해주시죠. 네. 사실 포트폴리오 보면서 와 이건 남자의 포트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예 여성분이 선택을 했네요. 네. 뭐 딱히 표현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한 밥상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보다는 지금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보니까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 몇 가지가 있어서 잠깐 그거 좀 짚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간다고 해서 다른 IT주가 다 간다라는 보장은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은 있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일반차들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와 삼성전자 너무 비싸다. 뭐 100만 원도 넘는데 저거 뭐 10주 사면은 1000만 원 끝이다. 근데 LG전자는 44,000원이면은 그래도 한 몇백 주는 살 수 있네. 주식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절대 좋은 거는 아니죠. 물론 고가주가 무겁긴 합니다만 어떤 가격 차이에 있어서 너무 비싸 보이는 것과 싼 거를 갖다가 절대 주가로 평가하시는 거는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물론 여유 자금을 주식을 투자하시겠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생활비를 얻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매달 수익이 발생했을 때야 안심이 되죠. 근데 중간에 한 달만이라도 적자를 보거나 손실을 봐서 삐끗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지난달 잃은 것까지 이번 달에 벌충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번 달에 목표하는 수익률도 또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잦은 매매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급등락이 높은 종목을 투자하게 된다거나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한 달 단위로 뭔가 계속 수익을 꼭 내야 되는 상황이면은 제가 볼 땐 주식 투자하시는 거를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조금 금액 자체를 좀 낮추셔가지고 보다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하신 종목은 거기에 제가 볼 땐 좀 최적화돼 있는 종목이 네. 아닌가. 즉 이제 뭐 현대상선만 제외하면 나머지 두 종목은 뭐 매수가 대비 손해도 있지만 사실 두 종목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방 리스크가 떨어지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겠다기보다는 장기간의 횡보 내지는 하락하는 종목, 물론 저점을 정확히 잘 잡아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충분한 어떤 투자의 기간만 여유를 상정할 수 있다라면은 오를 때까지 기다려 봄직한 종목인 거는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위험한 사고에서 출발이 됐지만은 현재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LG전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어떤 음식이 될까요?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네, 양식입니다. 저희 어제부터 바뀌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음식을 별로 가리진 않기 때문에 중식도 좋고 양식도 좋고 나중에 일식도 한번 올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뭐 당연히 스테이크에 비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스테이크. 그럼 뭐 메인 메뉴다, 가장 좋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수익 권역이기도 하고요. 비중 자체도 뭐 어차피 두 종목에 뭐 몰빵돼 있기 때문에 네. 반반씩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제품이 나오죠. G5 이제 신제품에 대한 평가는 사실 뭐 제가 함부로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보류하겠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평가 사항만 보면은
하이엔드급의 아이폰이나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저가 시장 쪽에서는 충분히 먹힐만 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사실 L전자는 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과연 여기서 얼마큼 더 떨어질 것인가를 걱정하는 포지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증권가 리포트에도 참 좋게 생각하면 좋은 얘기인데 안 좋게 생각하면 정말 딱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기대할 게 없던 거에서 기대할 게 조금 생겼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리포트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치보다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평가로는 스마트폰 사업부가 아예 없어진 것과 똑같은 시가총액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 뭐 워낙에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이익률 자체가 한참 잘 나갈 때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고 뭐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에 비해서 시장 지배력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기대치는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 뭐 신제품을 통해서 중저가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한다라고 본다라면은 나쁘지 않은 흐름 자체가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LG전자를 포함해서 LG그룹주 쪽이 뭐 LG화학의 주가가 최근 가장 좋긴 합니다만 뭐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계열사들의 그 투자라든가 연관성이 상당히 좀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전자도 뭐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하방 위험이 적은 만큼 뭐 좋은 재료 내지는 3분기에 환율 효과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실적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이 아마 TV 보시면서 약간 순간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아주 소폭의 수익 구간인데 소폭 손실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정정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44,000원대 사셨는데 현재 45,000원 정도에서 움직임 나타내니까요. 일단은 좀 바닥을 찢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투자에게는 보이고요. 뭐 아주 L전자가 정말 빠르게 올라간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신제품도 좀 잘 팔려야 될 거고 3분기 실적도 예상보다는 좀 더 좋아야 될 겁니다. 뭐 그렇다선 치더라도 하방 위협이 적은 만큼 계단식의 아주 더딘 상승이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게는 보이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 라운드 넘버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손절매 가격은 제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36,000원에서 사셨는데요. 현재 주가 33,000원권에서 움직입니다. 하이닉스 뭐 디램 가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작은 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음식인가요? 사실 시가총액도 높고 그 유통 물량도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이 상당히 많은 종목입니다. 한 번씩은 다 매매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마 하이닉스 다음에 이제 또 삼성물산이 그 뒤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최근에 워낙에 안 좋았고 그래서 정말 비유하기가 참 애매한데 그래도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서 본다면은 가볍게 일단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샐러드에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좀 안 좋은 상황인데 향후의 기대감이 약간 좀 내비쳐 주셨어요. 네, 어떻게 분석되나요? 네. 샐러드면은 뭔가 메인 디쉬를 먹기 전에 가볍게 먹어줘야 되는데 이 하이닉스는 참 무거워서 가볍게 먹어주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적이 이제 뭐 사실 이 기업이 뭐 실적이 부진하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뭐 영업이익이 뭐 몇천억밖에 안 되고 그런 회사는 아니죠. 워낙에 이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기대치도 높았고 연간으로 본다고 해도 영업이익이 한 뭐 조 단위는 충분히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분기 단위로 분기 단위로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디램 가격이 하반기에 많이 내리면서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좋은데 실적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디램 가격이 많이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이러한 배경을 삼아서 목표 주가의 하향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주가 수에서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됐지만 사실 이 기업은 수급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한두 달 동안에 외국인 매도가 많았는데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국내 기관도 같이 열심히 던졌고 그렇게 어떤 수급 자체가 완전히 꼬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가가 안 좋았던 주 원인이라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매도 하이라이트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갑자기 뭐 내일부터 몇천억씩 사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하이라이트가 지났다는 거는 간간히 매도가 나온다고 해도 이전처럼 기조적으로 강력한 매도가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분명 어느 순간에는 외국인의 매수자가 들어올 것이고 하다못해 제가 볼 때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는 한번 하루 정도 사줘야 드디어 외국인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이 매수한다는 건 결국에는 그간에 매도했던 물량, 실제 매도도 있을 것이고 주가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공매도도 있었을 겁니다. 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러한 어떤 공매도 물량이 소화가 되면서 쇼커버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 반전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어떤 쇼커버링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수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은 많은 악재들이 중첩해서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무거워 보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또 일순간에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도 가지고서 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요, 이 종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하락 배팅을 했던 물량, 공매도 물량, 그런데 이 예상과 달리 상승을 할 때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SK하이닉스, 이 네. 디램 가격이 마지노선에 다 왔다, 이런 뉴스들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접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워낙에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쪽에서 해석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이폰의 신제품이 내년도 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로 갈수록 좀 재고 물량을 많이 축적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디램 가격이 더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조금 일부 회복하거나 하다못해 좀 떨어지는 각도 자체는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투자 의견은 보유입니다.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격대는 저는 4만 원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한번 시간을 두고서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두 종목 모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달 안에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10월 달까지 하이닉스가 4만 원에 임박하지 못한다라면은 한 3만 8천 원 정도 권역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SK하이닉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아깝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사셨대요. 현대상선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슈가 나오고 급등을 할 때 위에서 사셔서 지금 현재 손실 구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현대상선 좀 놔볼까요? 포트폴리오 비중이 5%라서 사실 제가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는데 혹시 또 운용 금액이 한 10억 이렇게 되시면 5%도 얘기가 달라지죠. 엄청나게 네. 많은데 그래서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현대상선은 일단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해운 업종이 지금 갑자기 뭔가 좋아질 수 있는 구도가 되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매수 가격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앵커께서 얘기를 참 정확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대북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즉 금강산 관광도 활성화되고 뭔가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많이 개선되지 않겠냐 이 기대감으로 오를 때 사신 것 같은데 사실 이 기업은 이런 뉴스가 나올 때 파는 게 정상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라든가 업황 자체가 크게 호전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사실 저는 즉시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한 2, 3주간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조금 임박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져서 투자 의견도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투자 의견은 일단 매도 드리고요. 오르게 되면 한 7천 원권역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아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판단이 되고 손절매 가격은 6,000원권. 즉 오늘 가격대도 거의 6,000원 초반인데 6,000원 하락이 내려가면은 또 좀 전저점을 타진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지켜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상선도 마지막으로 좀 식탁에 놓으면서 네, 저희가 마무리 지어볼까요? 놓을 게 참 그쵸, 없는데. 애매하죠. 예, 네. 식탁에 없는 메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현대상선. 이렇게 세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조금 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유익할 만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하실 때 물론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아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가장 쉽게 생각해서 뭐 이전 한 3개월가량 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가 많이 올랐다라면은 뭐 그만큼 하방 리스크가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 안 하시고 잘 모르시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고요. 반대로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좀 관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기업이 가격이 왜 떨어졌는가? 아니면 현재 업황은 어떤가? 본질 가치가 과연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수렴을 했는가 여러 가지 좀 판단하셔서 종목을 골라 나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뉴스나 아니면은 뭐 저희 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증권 TV에서 나오는 소리에 너무 현혹돼서 투자하시는 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또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한 달에 꼭 목표하는 수익률을 꼭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생기게 되면 만약에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 조급함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조급함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은 꼭 명심해서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정 레시피 뭐 관심 깊게 볼 만한 뭐 업종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머징 마켓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인상이 되면 뭐 사실 올해 증시는 그냥 박스권으로 뭐 나쁘게 얘기하면 폭이고 좋게 얘기하면은 잘 트레이딩 대응해서 수익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도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오늘 중국에서 재정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쉽게 볼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재정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대형사들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은 뭔가 시장을 어떤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힌트가 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하방 위험이 감소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 나가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뭐 3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3분기 실적에 있어서 핵심은 수출주입니다. 자동차나 IT와 같은 수출주들이 환율 효과를 얼마만큼 볼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나머지 섹터 중에서는 뭐 화학 섹터가 가장 좋은 실적을 내놓을 거라 보여지는 만큼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종목이 담겨있는 포트였습니다. 지금부터 가격 전략 궁금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LG전자입니다. 현재 거의 매수가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종목인데요. 보유 의견에 5만 원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손절 라인 없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에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 4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상선은 5% 정도 아주 소폭 들고 계신데요. 매도 의견입니다. 7,000원 목표가, 손절 라인 6,000원 나왔습니다. 이어서 수정 레시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방 위험,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 추가 하락 위험이 적은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자라는 이야기고요. 화학과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3분기 실적 시즌 임박했습니다. 실적에 관심을 두고 종목들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약간 노하우가 조금은 부족한 2% 정도 부족한 저희 시청자분이었는데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망설이고 계시는 많은 분들 2128-3388번 방송 전후에도 언제든지 저희가 포트폴리오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종목 진단 한번 더 해볼까요? 지금 신한지주 상당히 좀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3850님입니다. 신한지주 매수가를 보고 제가 좀 차트를 좀 바꿔봤었거든요. 이 종목 52,800원에 비중 20% 사셨는데 현재 매수가대로라면은 지난해,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 사신 게 돼요. 상당히 좀 신한지주가 이렇게 부진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의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서서히 좀 반등을 하는 건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울산으로 가봅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울산지점의 김용학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부터 뭔가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던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한지주입니다. 계속해서 좀 밀려만 나는데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격대가 뭐 올해 들어서 뭐 가장 낮은 가격대 구간에 뭐 위치하고 있다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요. 어쨌든 올해 들어서 뭐 크게 상승하지도 뭐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뭐 좀 박스권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은행주 업종들의 금리 인하기에 뭐 특별한
실적의 향상이나 이런 부분 힘을 못 쓰면서 박스권에 처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뭐 올해 연내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만큼 그 이후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 때쯤에는 이제 순이자 마진을 높여줄 수 있는 은행 업종들의 뭐 좀 바닥권 좀 탈피 흐름이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박스권 흐름이 앞으로도 한 몇 달 동안은 더 유지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요. 전체 은행 업종 중에서 신한지주가 그래도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장 뭐 실적 부분에서는 좋은 종목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뭐 기관 쪽에서의 뭐 최근 좀 매수세가 좀 눈에 띄지만 아직 외국인 매수세가 좀 복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좀 순매수 흐름이 좀 이어진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46,000원대 박스권 돌파가 지금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46,000원대 박스권 돌파 시에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잖아요.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을 유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요? 이어져서 좀 두 번째 종목 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살펴볼 종목은요. 지금 쇼박스 일찌감치 신청을 해주셨네요. 오늘 영화 관련돼서 콘텐츠 관련해서 종목군들 좋아서 사실은 좀 기대를 했었는데 다른 종목보다는 약간 좀 무겁게 움직입니다. 8,500원권 근처거든요. 이 종목은 8501번님께서 뭔가 번호가 좀 낯익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8,400원 20% 비중으로 매수를 좀 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하고 거의 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 종목 어제는 1% 정도 밀리더니 오늘 장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를 못하고 옆으로만 움직입니다. 다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김영학 대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쇼박스 같은 경우는 뭐 암살의 흥행에 이어서 이번에 뭐 추석 시즌에 좀 개봉한 사도가 다시 한 번 더 뭐 500만 명 가까이 또 관객을 이렇게 불러 모으면서 상당히 흥행몰이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3분기 실적, 앞으로 4분기 실적까지는 어느 정도 이전에 좀 좋지 못했던 실적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가격대 같은 경우는 8,400원, 8,500원대는 박스권 좀 중간에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기도 그렇다고 또 매도를 하기도 좀 애매한 자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대차 잔고가 좀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매수 비중을 계속적으로 좀 높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박스권 상단 9,5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잡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짧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8,100원, 8,000원 정도가 붕괴를 하면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 그리고 바닥권, 박스권 또 하단 구간인 7,000원대까지 하락한다고 하면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두 번째 종목까지 저희가 좀 해봤고요. 게시판에 올라오는 내용들 좀 쭉 보겠습니다. 가을님께서 앞서서도 좀 낙엽 지는 거 부분, 단풍놀이 관련해서 좀 글을 올려주셨던 분인데 등산철이라서 FNF 매수를 좀 하셨대요.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관련된 종목인지 물어보셔서 제가 살짝 좀 찾아보니까 디스커버리 혹은 이 MLB 같은 제품은 중국 쪽에서는 아직 좀 진출이 안 돼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보다는 다른 쪽에서 좀 모멘텀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 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시청자분들께서 이 백화점 그리고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해서 글을 좀 올려주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또 이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이 내용을 좀 개요를 알려드렸다면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다소 좀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심심타파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저도 지난달 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바로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정부 주도로 해서 국내의 이 대형 그리고 중소형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들이 업체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여는 건데요. 뭔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내수진작의 의도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는 소비를 10월로 미뤄라.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10월로 소비를 미룬 1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또 획기적인 그런 마케팅 혹은 판촉 행사가 있지 않을까 아침에 좀 여러 가지로 서치를 해봤는데 오히려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좀 이와 관련된 목소리를 좀 대변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 백화점이나 주변에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큰 판촉 행사를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속빈 강정, 눈 가리고 아웅 이런 글들이 담겨있는 기사 제목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왜인지 지금부터 좀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 좀 사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보실 텐데요. 유통업계에서도 그리고 또 영화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소 좀 판촉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과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 50%에서 70%, 일각에서 뭐 90%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숫자를 딱히 계산을 해보지는 않으니까 뭔가 할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런데 1290원짜리를 1200원에 판다고 이렇게 코리아 그랜드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그럼 90원 할인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마케팅 업체들이 세일을 할 때 아니고서도 사실 큰 대형마트 가면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할인을 해줍니다. 동네 슈퍼 가도 이 정도는 할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는 영화계로 가보겠습니다. 저는요, 영화 티켓이 2,000원인 줄 알았어요. 이 포스터 한번 보실래요? 지금 2,000원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화 티켓을 2,000원에 판다는 얘기가 아니라 티켓을 2,000원 할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눈속임이 있는데요. 지금 좀 좌측 하단 쪽인가요? 이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참여 방법 써 있죠. 10월 1일 또는 14일 영화 예매입니다. 이 일부 영화관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마케팅 전략인데요. 지금 10월 1일부터 14일까지가 아니고요. 10월 1일 또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단 이틀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영화 티켓 2,000원 할인 어떻게 생각하면 카드 할인 잘 받으면은 이것보다 더 큰 가격도 우리가 할인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재고 물품이라든지 해외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할인율이 월등히 좀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다고 합니다. 과연 이 부분 어떻게 좀 정정이 될까요? 우리가 일명 호객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 비교 철저히 해봐야 되겠죠. 블랙 프라이데이 잘 활용하면 약이 되겠지만 또 잘못 활용을 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해서 웃지 못할 사실들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종목 진단 조금 더 해드리는 덤의 시간이에요. 지금 핀테크 관련주 들고 계시네요. 한국정보통신 보겠습니다. 이 종목 7802번님께서요. 23,000원에 비중 10%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23,000원에 사셨는데 현재는 18,550원. 오늘도 크게 움직임이 좀 없고요. 최근 들어서 한 차례 추석 전에 좀 강세 흐름 나타내다가 요즘에는 좀 한풀 꺾인 흐름입니다. 막차를 타신 분들은 걱정이 좀 되실 것도 같습니다. 반등의 여지가 좀 남아있을까요? 김영학 대리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단말기를 가맹점에 설치해주는 그런 이제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페이가 이제 8월 달에 시장에 좀 모습을 드러내면서 향후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에 의해 삼성페이 관련주로도 이렇게 묶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커진 그런 상황인데요. 1차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테마의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 삼성페이 전체 테마 중에서 가장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이제 상승폭이 큰 종목들,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따라서 이제 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1차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지지를 할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8,000원 구간대를 일단 좀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구간에서 그래도 좀 지지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테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다시 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매수하신 가격대 2만 원에서 22,000원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해 놓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게 뚜렷한 부분이 없고 외국인이 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딱히 반등할 만한 근거는 삼성페이 관련된 뉴스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나오면 1차 반등 시에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매수가까지는 약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옵트론텍이 현재 3.6% 정도 오르거든요. 5,000원 위로 오늘 좀 올라섰습니다. 이 종목 4477번님이 문자 주셨고요. 4,780원의 비중 20%입니다. 4,780원이면은 수익 구간이기는 한데 최근에 매수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보겠습니다. 옵트론텍 앞으로는 얼마까지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용학 대리님? 네,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를 이렇게 좀 기록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이제 17,000원대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4,000원 아래로까지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 갤럭시 노트 5나 갤럭시 6 등이 좀 출시가 되면서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000원대 구간은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이 계속 좀 이어질 것이라는 좀 전망 아래에서는 바닥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조금 4,000원대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대차 잔고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는 계속 좀 누르려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좀 매도 물량의 압박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상승 구간에 나오면 5,500원대를 좀 목표가로 좀 잡으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뚜렷한 매수세가 없는 상황에서 대차가 잔고가 좀 상당히 많은 것은 공매도를 계속적으로 좀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 국면에서 한 5,500원 정도로 단기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은 오후도 대응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들 진단 쭉 해드렸습니다. 지금 게시판에는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 좀 전해드렸더니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많은 소비자분들이 좀 속거나 혹은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은 좀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늦었지만은 홍대 아우디님께서도 이렇게 좀 글 남겨주셨는데요. 외국인 수급 얘기해 주셔서 잠깐 짚어드리자면은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현재 매수를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현 선물 외국인 동반 매수 집계되는데요. 오후장 조금 더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현재 양시장은 1% 안팎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10월 첫날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궁금하시면요. 잠시 후 이어지는 진짜 시황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놀러 오세요.